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식신격에 있어서 대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요,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식신격에 있어서도 이 식신의 격이 어느 때 성격이 되고 또 어느 때 파격이 되고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식신격의 성격 요인을 보면요. 식신의 격이 재성을 생하면 식신생재로 성격이 되죠. 또는요, 식신으로 칠사를 제사를 해도 성격이 되죠. 세 번째는요, 식신 이것을 포기를 하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포기하는 요인은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의 극을 받아가지고 식신이 붕괴된 경우죠. 그럴 때는 아감이 식신을 버리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기식취살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게 물론 지지 원령의 형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신격이 성격이 되죠. 예, 성격이 되면은 격국의 등급이 높다는 얘기죠. 이른바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식신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는요. 인성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식신이 붕괴되면 파격이 되죠. 이것을 효신, 탈식 아니면 편인, 도식, 뭐, 식신, 봉효, 식신이 효신을 만났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데 칠사를 만나도 역시 식신으로 제사를 못 오게 됐으니까 못 오고 이 재성이 재생사를 하게 돼서 합격이 되죠.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요. 이 기식취살과 관련된 거죠. 예, 기식취살은요,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게 기식취살인데, 재성을 만나서 제극인을 당해서 인성이 붕괴되면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은 즉 강화된 이 칠살이 인성이 붕괴됐으니까 칠살이 다이렉트로 일간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죠.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쓰면은 성격이죠. 귀식취살로요. 성격인데 다시 재성을 보면은 제극인을 당해서 평간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얻어맞게 되니 다시 합격이 되는 거죠.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 경우에 기식취살을 하는 경우에 시운을 보면은요. 식신격에서는 이 대운을 볼 때 식신격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그 유형별로 대운의 희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죠. 식신격의 논점 시간에는 이렇게 식신의 사용을 하지 않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자로 귀식취살이라고도 하고 인성까지 붙이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귀식취살인이 되죠. 이 경우를 흔히 그냥 귀식취살이라고 흔히들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식신격이 결과적으로 식신 자신을 포기하지만 격이 식신격이니까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로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운을 보았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이 기살에 관해서 본 사주죠.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어, 식신이 이렇게 인성으로부터 이 묘목이 다 극을 받아서 다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 칠사를 식신으로 제사를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이 식신이 다 붕괴가 돼서.
그러면 이 칠사를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않으면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으로서 칠사를 설기시키는 거죠. 이것을 화살시킨다고 그러죠. 칠사를 변화시킨다 또는 설기한다. 설기 받아와서 인성이 일간을 생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기식취살이 되는 경우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신약하니까 아, 칠살로부터 생을 받아온 인성이 일간을 생해주면은 일간에게 유익하죠. 아주 유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요. 이 사주는 어, 일간이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이게 묘목의 통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장생지니까요. 그런데 이 인성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이게 뿌리가 다 끊겨 나간 상태예요. 일간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 인성은 여기 록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그 강하죠. 그래서 식신이 모두 붕괴돼서 이 칠사를 인성으로 화살시키는 경우죠. 칠살의 기운을 설계해서 기운을 받아와서 약한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죠. 그래서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 인성이 자평진전식으로 오면 상신이고요. 적천수식으로 표현하면 용신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기식취살이라고 해도 되고 식신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식용살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의건이 현역하다고 그랬죠. 이 위험이 있는 그 권력, 권세가 빛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삼국공의 사주라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요, 설하고 선생의 표현을 봐도요, 여기 인성이 용신이다라고 하고, 칠살은 주로 권력을 의미한다. 격국이 청순하다고 그랬죠. 청은 청탁에서 따온 거죠. 순은 순자에서 이렇게 따온 거죠. 그냥 청하다 해도 같은 얘기죠. 그냥 순하다 해도 괜찮죠. 그걸 격국이 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순하다. 얘는 권력을 의미하고요. 격이 아주 깨끗하게 화살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토생금을 받아와서 금생수를 한다. 청순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 빛날 수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적천수 입장에서는 주로 사주를 이렇게 봅니다.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는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니까 약하다. 그런데 인성에 의해서 식상이 다 붕괴가 됐다. 그래서 이 칠살에 대한 대처를 인성으로서 화살을 시켜야 된다. 화살을 시켜서 그 강화된 힘으로 신약한 일간을 생해주니까 아주 말끔한 사주가 됐다는 거죠. 청순한 사주. 즉, 자평진전식으로 오면 격국의 그 클래스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죠. 청순하죠. 예. 오늘은 이 사주에 대한 그 대운 보는 방법을 지금 오늘 공부할 차례니까요. 예.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 쉬운 편에서는 이렇게 논점 시간에서는 이렇게 귀식, 치살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쉬운 편에서는 이렇게 식신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내 같은 표현입니다. 이때 대우는요, 인성이 왕한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이 칠살을 식신으로 제살시킬 수가 없죠. 식신이 인성에 의해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일간이 이 칠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 칠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인성으로 화사를 하든
이게 이 칠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네 가지예요. 식신으로 제살, 상관으로 대살, 음일간이면 상관으로 합살을 하는 거죠. 양일간이면은 이 겁재가 양인에 해당하죠. 양인으로 합살. 식신 상관 이 양인이 없을 때에는 인성으로 화살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그 시식취살 또는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인성의 역할입니다. 인성이 예, 제 기능을 해야 칠살을 화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살시킨다는 얘기는 칠살을 관리, 통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극인을 받아서 인성이 붕괴되면은 파격입니다. 그러면 이 칠살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칠살로부터 다이렉트로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럼 파격이죠. 그래서 운은 이렇게 귀식치살이 되면은 인성운이 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절대 결단코 안 되는 운은 재성운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극인을 받으면 인성이 붕괴되는 기 때문에 그렇죠. 붕괴되면 칠살로부터 다이렉트로 얻어맞죠. 그래서 가장 흉한 운이 재성운이 되는 거죠. 또요, 만약에 일간이 신왕하면은 일간이 왕하면은 여기 식상운 또한 복운이 된다. 식상운도 좋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논리냐면요. 우리가 인수격인가요?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면은 일간도 인성도 양자가 왕하면은 사주가 안 움직인다고 그랬죠. 기운이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으면은 일간은 자기가 선호하는 거 또는 자기 코드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해요. 대부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사주의 기운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자가 인성과 일간이 왕하면은 일간의 기운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죠. 정관으로 일간을 약간 억눌려 주면은 일간이 부족한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기운이 소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성도 왕했다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정관으로부터 기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정관, 인성, 일간 이렇게 기운이 소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관으로 양자가 왕할 때 일간의 기운을 억눌러주는 첫 번째 방법이 정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기시키는 경우죠. 그래도 역시 기운을 설기시키면 일간이 부족한 공간이 생기니까 인성의 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성, 일간, 식상 이렇게 기운이 소통돼서 귀격이 되는 거죠. 이제 양자가 왕할 때 일간에 대한 대처는 정관으로 대처하든지 식상으로 대처하든지 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이제 이번에는 양자가 왕인데 인성을 억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줘도 역시 좋게 되죠. 이런 노력이 있어야죠. 양자가 왕인데 다시 평간이 왔다. 그러면은 이 고빈한 사주라고 그랬죠. 완전 합격인. 그 논리처럼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할 때는 식상으로 기운을 설계해줘야 좋다고 그랬죠. 그 논리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왕하죠. 여기 이럴 때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신강하다면 힘이 있다면 식상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신왕하면은 식상운 역시 복이 되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오행의 생극제와의 논리가 지금 식신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수격에서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할 때 식상으로 설계해주면 인수격이 성격된다 하는 논리와 지금 다 상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행의 생극제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살은 역시 길하다. 관살은 왜 길하냐? 여기 인성이 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살운이 와봐야 이 인성이 화살을 시킨다는 거죠.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역시 길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이죠. 재운이 와서 재극인 받으면 아주 흉하고요. 일간이 강하다면 식상운도 괜찮은 경우죠. 일간이 약하면은, 신약하면은 이 사주처럼 비거분이 와도 좋은 거죠. 비거분이 와도. 일간에게 힘이 돼주니까. 예. 이에 대해서요. 설하고 선생은 식신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령의 식신을 포기하고 이 식신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인성으로부터 다 제극인을 아주 그 효신에 의해서 탈식이 됐죠. 다.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인성이 여기 걸록에 통분을 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령의 식신을 포기하고 사용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것이다. 그것을 식용살인이라고 한 거죠. 예. 이 사주를 보는 관법은 이 편관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다. 칠살격이 화살시켜서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식신격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나 재성격이 식신의 그 생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칠살격에서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 칠살은 너무나 관리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우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위험한 이 칠살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관리 수단이 식신, 상관, 여기 양인, 인성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평강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요, 인성을 사용해서 칠사를 화살한다. 칠사를 설계한다. 칠살의 위험한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인성을 사용해서. 결국은 인성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운이 오면은 좋은 거죠. 여기서 인성이 왕하면 이게 좋다고 그랬죠. 당연히 좋은 거죠. 대부분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용신운이 오면은 좋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대부분 용신운이 오면은 좋아요. 적천수를 읽다 보면 사주 배합에 따라서 그 용신운과 용신운이 조금 불안정한다든지 용신은 이 오행의 생극제와의 그 중화를 맞춰주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글자인데 적천수에서 용신운이 왔다고 그래서 그 모두 좋은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지에 그 형충파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신운이 와도 합이나 형이나 뭐 등으로 해가지고 변질될 가능성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인성으로 칠사를 화살시킨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가장 싫어하는 운은 재운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얘 인성을 써서 이 칠살의 위해력을 화살시키려고 위험한 속성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인데 지성이 와서 제극인을 하면은 이 칠사를 통제를 못 오게 되는 거죠. 얘가 인성의 칠사를 관리 통제하는 수단인데 제극인을 받아서 그 수단이 붕괴된 거죠. 반면에 칠살은 재생사를 받아서 칠살은 더 위험 요소가 더 가중된 상태죠. 그래서 이 재운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제가 오면은 인성을 파괴하고 당살을 한다. 칠살과 같은
무리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재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서에서는 이렇게 당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예, 관살우는 이 관살우는 인성으로 화살이 되기 때문에 괜찮죠. 길어다고 그랬죠. 좋습니다. 뭐 장애가 안 돼요 한마디로. 좋으면 좋았지. 관살우는 인성에 화살이 있어서 도리어 길하다. 여기도 여기 관살운동이 길하다고 했죠. 평진적 원문도요. 길하고요. 만약에 일간이 왕하고 인수가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면은 이게 인수격 시간에 이 양자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관으로부터 그걸 하든지 일간의 기운을 빼주는 방법이죠. 정관으로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 설기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주든지. 그러니까 그 논리와 유사하게 여기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면 식상으로 그 빼어난 기운, 그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키면 역시 아름답다. 일간이 신강하면은 식상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상운 와도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약하면은 식상운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골골거리는데 이게 칠살과 식상을 함께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극설교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서에 이런 경우 에, 그 요빈하다고 요절하거나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약하면은 식상문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이 사주는 그, 이 평하다고 해놨거든요. 예, 말씀을 드렸죠. 이 청순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주 등급이 높다 그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삼국공의 사주, 요 사주를 이제 보는 거죠. 요 사주를 보면 귀식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사용하는 경우다. 이 사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성에 의해서 다 도식됐죠.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일간은 신약하고 그러니까 인성은 필요하죠. 예. 거기다 대고 칠살이 있으니까 칠살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성을 사용하죠. 그래서 살인상생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인성이 왕하죠. 그러나 일간은 강하지 못하다. 그렇죠. 이게 근이 여기에 적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묘목에 통분을 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않죠. 자평진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적천수 입장에서는 음간도 12운성을 양간과 즉 임수와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지가 되는 거죠. 적천수 입장에서. 꼭 그 설령 자평진전에 따른다고 해도 장생에 통근했다고 해도 이게 편인으로부터 다 도식당해서 뿌리가 다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합니다. 신약해서 따라서 죄를 가장 최고로 기피한다. 맞는 말씀이죠. 인성에 신약하니까 인성의 생을 절실하게 필요한데 재운이 오면 재극인을 받아서 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운이 오면은 재생사를 하고 신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고서에 보면 요빈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일찍 죽거나 요절하거나 아니면 가난하다. 그래서 재운이 가장 싫은 거죠. 식상은 역시 사용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식상운이 오면은 칠살도 있고 식상운 오면은 더 극설교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식상운도 마땅치가 않죠. 겁재운은 이게 인성운과 비겁운은 최고 좋다. 신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비겁으로 그 도움을 받든지 인성운이 오면은 칠사를 화살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겁운은 칠살의 공격으로부터 그, 그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할까요? 체력을 그 위험에 그 견딜 수 있는 예, 체력을 비추고는 거죠. 그래서 인성운과 비거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또 관살운도 인성에 화살하면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장애가 안 된다. 결국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이렇게 기축, 무자, 정해 모두 좋은 운이다 이래놨거든요. 요기 기축, 기축은 이게 다 칠살이죠. 칠살운. 이렇게 인성이 있으니까 화살이 돼서 이게 그래 길하다고 그랬죠. 좋은 운이에요. 여기 보면은 장애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표현은 좋게 작용하는 거죠. 무 역시 정관운이죠. 좋죠. 이게 좌우는 이게 비거운이죠. 길하죠.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정해 역시 정해운까지 모두 좋은 운이라고 했는데 정이 오면은 예, 이게 재운이죠. 그러면은 재극인을 하죠.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좋다고 했을까? 보면은요, 이 재가 해를 깔고 와가지고 약하게 온 거예요. 약하게. 그래서 약하게 와서 예, 이렇게 인성이 예, 중첩돼서 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이 5년 작용하면은 이게 연애 1년 3개월씩 1년 3개월, 1년 3개월, 15개월, 15개월 하면 5년이 되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할 때 약하게 와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온 거, 이걸 어느 정도 눌러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흉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까지는 못해도 그리 심하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오면은 해운도 이 서선생은 비거분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말했거든요. 근데 소생이 보기에는 이게 지지도 역시 5년이기 때문에 15개월, 15개월, 15개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게 운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바로 해묘미 목국이 완성이 돼버려요. 해묘미 목국. 목국이 완성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일간이 신약한데 목국이면 이 식상이거든요. 식상은. 그래서 결국 소생이 보기에는 일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왕지에 해당하나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단 이게 개수 일간이 유금을 깔고 있어요. 유금. 유금을 깔고 있으면은 에, 이게 그 해묘미가 돼도 다행히 이 인성 얘가 조금 방어해주는 측면은 있겠죠. 근극목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해묘미 목국이 되면은 일간이 가뜩이나 신약한데 좋을 리가 없죠. 네. 아마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다 그 비거문이니까 이렇게 대우는 지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마 이 점을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축 무자는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해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해대운은 이 정해 대운 모두 좋은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조금 해대운은 조금 깊게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병수로는 보면요. 이건 재운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제극인을 하는 거죠. 병화로 이게 그거 한다는 얘기는 이게 합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병신합, 병신합.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두 개니까 연어고 병신합 해버리면은 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어고 연에 있는 신금만 합반되면은 월에 있는 이 신금이 기능을 해서 여전히 살인 상생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서 선생은 병수로 우는 이게 모두 재운이라 아마도 집안 일이나 하던 일을 계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추측한다. 아마도 굉장히 가업을 이어나가기, 자기 하던 일을 계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 병술 10년 자체가 모두 재운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신금이 둘이 있으면 연애에 있는 신금하고 합반이 돼서 월에 있는 신금은 살아있으니까 죽을 것이다. 그 논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여기도 합반되고 또 합반되는 거죠. 여기 지나왔다고 여기 월과 합반하면 연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그리고요. 이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신유 신유 그러면 얘들은 넓게 봐서 같은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좀 강하다. 그럼 강하면 여기는 록을 얻은 얘들이 청간이 청간은 생극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지지는 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위에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있다고 그래도 이게 다 붕괴된다고 보면 되죠. 합반되는 거죠, 얘들이. 네. 네, 그리고 이 술이 오면은 정관운이죠. 정관운이면 아까 장애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 술이 화구라는 거죠. 화구. 그러면 이게 묘술 합화. 이 설하고 선생은 이 합화를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묘술이 합으로 해서 화로 변했다. 화로 변했으니 화는 재성인데 제극인을 당해서 흉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묘술 합을 이렇게 하면 천간에서 병화가 왔기 때문에 합화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게 설이 많은데요. 이렇게 지지에 합을 해서 합화되는 또 천간합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서 선생은 이 합화를 관대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화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합화보다 이게 유술해, 냉팔식으로 하면 유술천이에요. 이 화구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유금이. 그러면은 인성이 제 기능을 화살을 못 얻죠. 살인 상생을 못 해서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옆에 이게 미가 있으면 술미형을 하죠. 술미형을 하면은 이거는 화고고요. 여기 미는 화의 여기에 장떡 이 화기를 그 머금고 있는 그래서 이게 그 진술충미는 형충으로 개고대에 좋다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지 않아도 바로 옆에 미토와 술토와 붙어 있으면은 이건 조토기 때문에 금 기운을 무르게 하거든요. 약하게. 거기다 대고 화고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유금이 약화돼서 이 신금이 이 뿌리가 끊긴 기억이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화살을 못 시켜서 흉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어떻거나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술은 묘와 합을 해서 또 미와 형을 한다. 그래서 다 10년 동안 재운이라는 거죠. 병화는 재죠. 술도 이렇게 되면 화고고 이게 미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 유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 신금이
이 뿌리가 다 끊긴 상황이라 화살을 못 오게 돼서 흉하다. 이렇게 소생은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뭐 그대로 봐도 괜찮죠. 이게요. 이 격국의 고죠.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간단하죠. 식신 포기하고 아, 칠살과 인성을 쓰고 있구나. 근데 인성이 아주 힘이 있고 칠살도 아주 힘이 있어요. 이게 신약하니까 인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렇게 인성이 바로 옆에 일간 옆에 있으면 이게 사주가 좋은 겁니다. 이게 적천수식으로 얘기하면 청은 거죠. 그리고 어, 인성이 근이 있고 칠살도 힘이 있고 배합도 괜찮고 그래서 기격의 요건을 어, 성격이 됐고 또 유력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좋은 사주죠. 그냥 적천수에서 보면은 그냥 청하다 그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식신을 포기하는 상황이니까 위에서 바로바로 깔끔하게 식신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일간을 옆에서 이렇게 이걸 긴첩했다고 그러거든요. 긴용하게 가까이 이게 근첩이라고도 하고 일간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사주가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청순하다고 그랬거든요. 청순하다. 그래서 사주의 등급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식신격이 실사를 차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